논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술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가하긴 했어요. 수능 최저도 완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를 반영하는 비중도 줄고 있는 반면에 논술 역량을 측정하는 것 자체는 아주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개념을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인원이 유지, 증가, 폐지, 신설로 각각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전년도와 비슷하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문논술 실시하는 대학들이고요. 이건 그냥 찾아보시면 될 거니까 넘어가고 경쟁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한양대학교 전체 경쟁률 100대 1, 107대 1, 성균관대학교 100대 1.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 대학 전체의 경쟁률이요. 근데 인문계열 학과의 경쟁률을 살펴보니까 네, 패스. 그렇죠. 쉽지 않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한의학과니까 얘는 빼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2등. 그러니까 실제로 의학계열 빼고 나면 1등이죠. 280대 1. 진짜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문논술에서는 분명히 대박이 존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리 능력이 좀 부족하고 뭐 이렇게 객관식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논리력 추론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만 덮어놓고 이렇게 지원하면 곤란하다. 세종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첫날 경쟁률 50대 1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50대 1의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역량이 되냐 안 되냐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체크 어떻게 해요? 4년 전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나한테 맞나 안 맞나를 따져보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건 4년 전 기출문제. 왜 굳이 4년 전이냐면 3년 전까지의 기출문제는 계속 돌리면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년 전 기출문제로 적합도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독해 능력은 아주 뛰어난데 그래프 나오면 찌약인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제 유형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논술 실시대학은 넘어가고요. 경쟁률 보시면 이건 대학 전체의 경쟁률이니까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자연논술의 경쟁률은 안 보는 게 낫긴 하겠지만 심장에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전년도 성균관대학교 약대 666대 1 5명 모집하는데 3,000명이 모였어요. 와, 그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나 수학 뒤떠 잘한다. 공통점 딱 하나예요. 나 수학 뒤떠 잘한다. 덤벼. 그게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 18등이 서울과기대 컴퓨터공학과 89대 1, 18등이 89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논술 대비 전략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무조건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논술 쓸 때 6논술을 이제 논술 쓰는 전략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이렇게 나누어져요. 6논술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4논술 2학종 아니면 4학종 2논술 뭐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 전략들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6논술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수능 최저가 일반적으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래요.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 대학 2개,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현재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평균 내서 나온 성적에 해당하는 대학 2개, 그리고 우주 상향이라고 부르거든요. 요즘 자기가 쓰고 싶은 거 2개. 그러면 쓰고 싶은 거 2개 썼으니까 후회는 없다. 네, 됐고 붙는 건 이제 나머지 4개에서 붙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포커스 제가 예를 들어서 6월 모평, 9월 모평을 평균 냈는데 내가 이제 제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따지면 2거든요. 3합 6이니까 3개의 영역에 합해서 6등급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둘 나와야 돼요. 국어 2, 수학 2, 영어 2 아니면 탐구 2 뭐 이렇게 해서 3개 영역이 2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6월 모평이랑 9월 모평 합쳐서 평균이 8이야. 그래서 2, 3, 3. 나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에서 하나 올리고 탐구에서 하나 올리고 그래서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못해요. 논술 시험 보러 가질 못해요. 70%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논술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무조건 보수적으로. 그 보수적이라고 하는 기준은 6월 모평, 9월 모평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말 선생님 제가 욕심낼 건데요 하면 한 개 올리는 거, 한 개. 나 지금 합 7인데 합 6 써볼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왜? 제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70% 떨어지고 30%는 붙잖아요. 제 아이들은 꼭 30%에 들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90%예요. 하지 마세요.
나중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 이거 제발 뭐 이것저것 대학 발표하죠. 대학에 가면요, 그 대학별로 대학 논술 백서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거든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있어요. 논술을 하는 대학이. 근데 그걸 읽어본 사람을 만나지를 못해요. 논술은 채점을 누가 하냐면 대학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대학이 발표한 자료를 봐야죠. 근데 대학 자료 자꾸 안 봐요. 논술 백서 읽기 1번 논술 준비 첫 번째 논술 백서 1번. 두 번째 대학별로 논술 해설 강의를 해줘요. 기출문제에 대해서. 그거 보는 거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출문제. 마르고 닳도록 기출문제. 대학별로 그 뭐죠? 예시 답안을 제시를 하는 대학이 있거든요. 모의평가는 실제 그 기출문제는 예시 답안을 제시하는 대학이 거의 없어요. 근데 모의평가는 대부분 다 예시 답안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시 답안을 어떻게 하냐면 뺏겨 적어야 돼요. 왜 뺏겨 적냐면 인문 논술은 사고력을 측정하는 건데 그 사고력의 패턴이 예시 답안에 나와 있거든요. 적으면서 이 대학이 요구하는 사고 패턴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인지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논술에서 아주 좋은 결과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문과 논술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과 논술은 수학을 잘하자. 끝.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형별 적합도에 대한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됩니다. 인문계열은 특히나 인문계열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인문계열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A라는 대학을 썼어요. 그러면 A 대학을 쓰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게요? 내가 A 대학을 쓴다 그러면 A 대학을 쓰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랑 비슷한 사고방식도 비슷하고 성적도 비슷한 애들이 그 대학을 똑같이 써요. 그래서 경쟁률이 100대 1이 나왔잖아요. 그럼 100대 1만큼의 나랑 비슷한 놈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논술 시험을 치러 딱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어떤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탈락해요. 왜요? 나머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층적인 사고라고 하는 건 내가 논술 시험을 문제를 연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가볍게 빼고 간다. 그 다음 답을 생각을 해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틴어의 어원에서요. 돌멩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돌멩이를 뜻한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피터의 어원이 되는 단어거든요. 돌멩이는 돌멩이인데 어떤 돌멩이냐면 딛고 올라가는 돌이요. 디딤돌, 반석. 성경에서 베드로라고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딛고 올라가는 돌이요.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단어거든요. 어떤 돌멩이냐면 걸려 넘어지는 돌이요. 수험생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시간, 사건, 상황들이 페트라예요, 스칸달룸이에요? 고민하세요. 다만 수험생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그 환경은 이미 객관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생각하셔야죠. 그 환경을 페트라로 규정 짓는 것도 나고 스칸달룸으로 규정 짓는 것도 나예요. 수험생이 어떻게 규정 짓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다 달라져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선생님, 여러분이 스칸달룸으로 만든 거예요. 그 선생님 행동이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상황,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스칸달룸과 페트라를 결정짓는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딛고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님들, 자녀한테 페트라이세요, 스칸달룸이세요? 네. 그 오묘한 표정 저도 알죠. 저도 부모니까 페트라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나를 딛고 올라갈 수 있는지, 든든한 반석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런 멋진 동일시 학부모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